요즘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나는 밥을 줄였는데 왜 혈당은 그대로이죠? 과일은 건강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실명, 신장투석, 뇌졸중으로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거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잘못 먹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를 몰랐다는 것. 오늘 영상 딱 10분만 들으시면 평생 피할 수 없는 합병증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만 진료해온 김정환 혈관내과 전문의입니다. 어르신 혈당 수치 120, 130 나왔다고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그런데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 속에도 콩팥에도 심장에도 뇌에도 전부 다 혈관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면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게 뭔지 아세요? 70대 어르신이 오셔서 선생님, 눈이 침침해요 하시는데 검사해보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혈관이 터져 있어요. 60대 분이 발이 저려요 하시는데 발끝 혈관이 막혀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80대 할머니가 숨이 차요 하시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처음엔 아주 작은 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고혈당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눈이 나빠져요.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데요. 시야가 흐려지고 결국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콩팥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투석해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피를 빼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넣어야 해요. 그 다음은 뇌예요.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이 와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도 어눌해져요.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발끝은 제일 마지막인데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냐고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요. 증상이 없는데 뭘 걱정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려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 오늘 하는 생활 습관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내 건강을 결정해요. 지금 혈당이 120이라고 해서 당장 내일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관리 안 하면 5년 뒤엔 정말 눈이 침침해질 수 있어요. 10년 뒤엔 콩팥이 망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라고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혈당 낮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음식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왜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이에요.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내 몸속 혈관이 얼마나 빨리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해야 해요. 어르신 아침에 밥 드셨죠? 점심엔 국수 드셨나요? 저녁엔 떡볶이라도 드실 건가요?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바로 이 음식들이 혈당을 제일 빨리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식빵, 국수, 떡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막 내보내요. 오, 혈당이 너무 높아. 빨리 낮춰야 해. 이러면서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몸을 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작을 조금씩 넣으면 불이 오래 타죠. 그런데 휘발유를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려요. 흰쌀밥이나 빵, 면, 떡이 바로 이 휘발유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혈당을 확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씹기 쉬운 음식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말 들으면 아니 나이 들어서 이빨도 안 좋은데 부드러운 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시는데요. 맞아요. 치아 건강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요. 왜 그럴까요? 죽을 생각해 보세요. 쌀을 푹 끓여서 만든 죽은 이미 다 분해되어 있어요. 우리가 씹어서 분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넘어가죠. 그럼 위장에서도 금방 흡수돼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는 거예요. 반대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딱딱해서 오래 씹어야 하고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제가 60대 환자분 한 분을 봤는데요. 이분이 선생님, 저는 밥을 조금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아침에 식빵 2장, 점심에 잔치국수, 저녁에 떡국을 드셨더라고요. 양은 적게 드신 거 맞아요. 하지만 전부 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현미나 잡곡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맞아요. 현미, 보리, 콩 이런 걸 섞어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느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잡곡밥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결국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뭘 먹느냐보다 얼마를 먹느냐가 1순위라는 거예요. 현미밥 2공기 먹으면 흰쌀밥 1공기보다 혈당이 더 올라요. 잡곡빵이라고 해서 3개씩 먹으면 식빵 1개보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밀가루 음식 조심하셔야 해요. 빵, 과자, 라면,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거 다 밀가루예요.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흰쌀보다도 혈당을 빨리 올려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 카스테라, 약과, 전병 같은 것도 다 밀가루랑 설탕이 들어가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참 좋아하는데요. 떡은 쌀을 찌어서 만든 거라 소화가 더 빨라요. 특히 가래떡, 떡볶이떡, 인절미 이런 건 혈당을 정말 빨리 올려요. 명절에 먹는 송편이나 절편도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70대 할머니 한 분을 진료했는데요. 이분이 나는 빵이나 과자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오후에 떡을 드시더라고요.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인데 나쁠 게 뭐 있어? 이러시는데 혈당 입장에선 떡이나 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첫째,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둘째, 그래도 양은 줄이세요. 밥 공기 반만 드세요. 셋째, 빵이나 떡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넷째, 면 종류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세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밥을 줄인 만큼 반찬을 더 드시면 돼요. 나물, 김치, 두부, 생선, 계란 이런 걸로 배를 채우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르신 과일 좋아하시죠?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과일에는 비타민도 있고 섬유질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일이 때로는 착한 얼굴을 한 무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밥도 줄이고 과일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녁을 과일로 대신하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배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일의 단맛이 뭔지 아세요? 과당이라는 거예요. 이 과당이라는 놈이 참 교묘해요. 혈당은 별로 안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과일은 혈당을 안 올리는구나 하고 안심하는데요. 큰 착각이에요. 과당은 혈당은 안 올리지만 곧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되어서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근육이나 뇌에서 에너지로 쓰여요. 그런데 과당은 달라요. 바로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이게 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와요. 특히 배꼽 주변에 살이 찌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배가 나온다는 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장 지방이 쌓인다는 신호예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못 써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순간 이미 당뇨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제가 60대 환자분 한 분을 봤는데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과일을 드신대요. 아침에 사과 하나, 점심 후에 배 하나, 저녁 후에 포도 한 송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중성지방이 300이 넘고 배둘레가 95cm더라고요. 전형적인 내장지방형 비만이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이 있어요. 제가 순위를 매겨드릴게요. 제일 조심해야 할 건 포도예요. 포도는 당도가 정말 높아요. 한 알 한 알이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감이에요. 특히 홍시나 연시 같은 부드러운 감은 더 위험해요. 수박도 조심하셔야 해요. 수박은 물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엄청 많아요. 바나나도 위험해요. 특히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당도가 매우 높아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바나나 먹는 거 보셨죠? 빨리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운동선수처럼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바나나 먹으면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대추랑 곶감은 어떨까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대추 하나가 사탕 하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곶감은 더 심해요. 어르신들이 곶감은 우리 전통 간식인데 하시는데 전통 간식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먹되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요. 첫째, 양을 줄이세요.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만 드세요. 사과면 반 개, 귤이면 한두 개 정도예요. 둘째, 시간이 중요해요. 절대로 식후에 바로 드시면 안 돼요.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으면 혈당이 2번 올라가는 거예요.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 그러니까 점심 먹고 2~3시간 후에 드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셋째, 저녁에는 과일 먹지 마세요. 특히 TV 보면서 과일 깎아 먹는 거 정말 위험해요. 저녁에 먹은 과당은 거의 100% 지방으로 가요. 잠자는 동안 간에서 열심히 지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70대 할아버지 한 분께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과일의 비타민은 어떻게 섭취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타민은 채소에서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채소에 비타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당분은 거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과일 안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채소를 많이 드시면 돼요. 채소에도 섬유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요. 정리해 드릴게요. 과일은 약이 아니라 간식이에요. 그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간식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배가 나온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 대신 채소를 드세요. 그리고 과일을 먹더라도 양을 줄이고 시간을 지키고 종류를 가려서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어르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뭘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것만 물어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밥도 줄였어요.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뭘 드시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침에 밥 반 공기 드시고 10시쯤 배가 고파서 사과 하나, 점심에 밥 반 공기 드시고 3시쯤 또 배고파서 떡 2개, 저녁에 밥 반 공기 드시고 TV 보면서 포도 한 송이를 드시더라고요. 이분이 뭘 잘못하신 건지 아시겠어요? 밥은 줄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대신 간식을 계속 드신 거예요. 혈당이 하루에 6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요. 혈관이 하루 종일 설탕물에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요.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혈당이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췌장은 아이고 또야 하면서 또 인슐린을 내보내야 해요.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려요. 특히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밥 먹고 바로 과일 먹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 과일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밥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2배로 치솟아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으면 차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혈당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막히기도 전에 또 과일 먹으면 더 많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도로가 꽉 막혀버리죠. 이게 바로 고혈당 상태예요. 그럼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운동하기 30분 전이 제일 좋아요. 운동할 때 에너지로 바로 쓰이거든요. 아니면 식사하고 최소한 2시간은 지난 다음에 드세요. 점심 먹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아요. 이때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거든요. 저녁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TV 보면서 과일 깎아 먹는 거, 이건 최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녁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져요. 낮에는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쓰는데 저녁엔 쉬잖아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그 당분이 다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간에 지방이 쌓여요. 제가 60대 환자분 한 분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저는 저녁을 가볍게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 6시에 밥 반 공기 드시고 8시에 TV 보면서 귤 5개, 10시에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드시더라고요. 본인은 가볍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드신 거예요. 칼로리도 중요해요. 나는 조금씩 먹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씩 여러 번 먹으면 결국 많이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인데 과일이나 떡, 빵 이런 간식들도 100칼로리, 200칼로리씩 해요. 하루에 간식만 500칼로리 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요.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많이 썼는데 나이 들면 그게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30대보다 하루에 200에서 300칼로리를 덜 써요. 그런데 먹는 건 젊었을 때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3끼만 드세요. 간식은 최대한 줄이세요. 둘째, 정간식을 드시려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만 드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엔 물 빼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넷째,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하고 2시간 후에 드세요. 당뇨 합병증을 줄이려면 이렇게 하세요. 과일은 식사와 떨어진 시간에 드시고 양은 주먹 1개 크기만 드세요. 사과면 반 개, 귤이면 2개 정도예요. 그리고 저녁엔 절대 과일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시간과 양,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처음엔 배가 고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면 몸이 적응해요. 그리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배고픔도 줄어들 거예요. 어르신, 이제까지 제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하라고 해서 그럼 대체 뭘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하실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혈당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식사 순서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덜 올라요. 이게 마법 같은 얘기 같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70대 환자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식사 순서만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로 채소부터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좋아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장에 먼저 도착해서 당분 흡수를 느리게 해요. 마치 문 앞에 문지기를 세워놓는 것 같아요. 당분아, 천천히 들어와.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로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거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줘요. 배가 부르니까 밥을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밥은 입가심으로 드세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그것도 반 공기만요. 이미 채소랑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밥 반 공기도 충분할 거예요. 처음엔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혈당 체크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일 먹는 시간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점심 드시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이때는 점심 먹은 지 2~3시간 지나서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저녁 먹기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은 절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세요. 양은 주먹 한 개 크기만이요. 이제 조심해야 할 음식들 얘기해 드릴게요. 빵, 떡, 과자, 주스, 커피 믹스 이런 건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아니, 그럼 손주 오면 뭘 줘? 하시는데 손주한테도 과자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주는 게 좋아요. 어르신이 건강해야 손주랑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커피 믹스 조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데 커피 믹스 한 봉지에 설탕이 각설탕 2개 반이나 들어있어요. 하루에 3잔 드시면 각설탕 7개 반을 드시는 거예요. 블랙커피로 바꾸시거나 정단맛이 필요하시면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쓰세요.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을 식사 중에만 드시는데 그것보다는 식전, 식중, 식후에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식전에 물 한 잔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아요. 식중에도 조금씩 드시고 식후 30분 후에 또 한 잔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제가 80대 할머니 한 분을 진료했는데요. 이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식습관 바꾸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단 10%만 바꿔보세요. 밥 한 숟가락만 덜 드시고 채소 한 젓가락만 더 드세요. 했어요. 2달 후에 오셨는데 선생님 혈당약 하나를 줄였어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단 10%만 실행해도 혈당약을 줄일 가능성이 생겨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은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밥을 한 숟가락 덜어내보세요. 모레는 간식을 한번 참아보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사셨잖아요. 이제부터라도 10년만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큰 변화 아니에요. 정말 작은 변화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5세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분이 식사 순서 바꾸고 간식 줄이고 저녁 과일 끊었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 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식습관만 바꾼 거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젓가락을 쓰세요. 숟가락보다 젓가락으로 먹으면 천천히 먹게 돼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세요. 30번씩 씹으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평소보다 5번만 더 씹어보세요. 정리하자면 채소 먼저, 단백질 2번째, 밥은 마지막에 반 공기, 과일은 오후 3시에서 4시, 빵, 떡, 과자는 주 1회, 물은 하루 6잔 이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죠. 혈관이 망가지는 얘기, 밥이랑 빵이 혈당 올리는 얘기, 과일이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얘기,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7일 동안만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실천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 식사할 때 채소부터 드세요. 김치든 나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밥보다 먼저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달라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채소를 먼저 먹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화요일엔 월요일 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요. 밥을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어내세요. 딱 한 숟가락만요. 에이, 한 숟가락이 뭐가 달라져 하실 수 있는데 한 숟가락이 일주일이면 7숟가락이고 한 달이면 30숟가락이에요. 1년이면 365숟가락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수요일엔 과일 먹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식후 과일 드시던 분들은 오후 3시에 드세요. 아니, 밥 먹고 과일 안 먹으면 입이 개운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물로 입을 헹구세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3일만 참으면 익숙해져요. 목요일엔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기예요. 물은 괜찮아요. 하지만 과일이든 우유든 뭐든 먹지 마세요. 배고픈데 어떻게 참아? 하시면 물 한 잔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일찍 자면 배고픈 시간이 줄어들어요. 금요일엔 간식을 한 번 걸으세요.
평소에 오전에 뭐 드시고 오후에 뭐 드시고 하셨다면 오늘은 한 번만 드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만요. 그것도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토요일엔 빵이나 떡, 과자를 안 먹는 날로 정하세요. 주말인데 손주가 오면 어떻게 하시는데 손주랑 같이 과일 깎아 먹으세요. 아이들도 과일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손주랑 더 오래 놀아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세요. 일요일엔 일주일 동안 실천한 걸 되돌아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뭐가 제일 쉬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엔 쉬웠던 것부터 계속 하세요. 힘든 건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제가 왜 7일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만 해보면 이거 할 만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몸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지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8세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분이 처음엔 나이 먹어서 뭘 바꾸겠어 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 일주일만 해보세요 해서 마지못해 시작하셨대요. 일주일 후에 오셨는데 선생님 밥 먹고 졸린 게 없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식곤증이 사라진 거예요. 또 다른 할머니는 69세인데 일주일 실천하고 체중이 1kg 빠졌대요. 특별히 운동한 것도 없는데 배가 들어갔어요 하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밥 한 숟가락 덜 먹고 채소 먼저 먹고 과일 시간 바꾸고 저녁에 안 먹고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한 가지 못했으면 다른 거라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이제 건강관리 시작했어. 이렇게 해요. 혼자 하면 힘들어도 가족이 응원해주면 할 수 있어요. 며느리한테도 말하세요. 밥 좀 적게 줘도 서운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요. 아들한테도 과일 많이 사오지 마라 하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 밥 반 공기 먹었어요. 저녁 과일 안 먹었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다른 분들이 잘하셨어요.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응원해 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한 노년은 운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의 합이에요. 오늘 한 숟가락 적게 먹은 용기가 내 몸의 혈관을 지켜요. 오늘 과일 하나 참은 인내가 내 눈을, 콩팥을, 심장을 지켜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배운 모든 걸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봐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할 수